어저께 술 먹고 자는데 남자친구 30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눈이 막 팅팅 부었어. 큰일 났어. 여기 부어갖고 얼굴이 빵떡같이 얼굴 라인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붓기를 빨리 뺄 수 있는지 너무 간단해요. 두 손을 딱 잡고 기본적으로 살이 많으면 잘 부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탄력이 안 좋아도 많이 부어요. 왜냐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얼굴이 많이 붓는 습관, 음식이라든지 식습관, 특히 그런 습관들이 있죠. 우리 몸의 70% 정도는 사실 수분이에요. 우리 몸의 절대적인 게 수분인데 혈액 내에 있었던 수분이 모세혈관 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세포 쪽으로 쭉 빠져나옵니다. 모세혈관 벽을 통해서 빠져나온 액체들이 세포 사이사이를 먹여 살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폐물도 정리해서 배출이 돼요. 그게 바로 림프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예요. 그쪽으로 모이는 액을 림프액이라고 부르죠. 그 림프액들이 수도관들을 통해서 흉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서큘레이션, 우리 몸의 혈액계로 다시 그 액체가 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세포 주변에, 세포 사이 간격에 액체가 많으면, 물이 많으면 우리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근데 하수도가 막 이만해요. 하수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쑥쑥 빠져나가. 그러면은 별로 안 붓겠죠. 또는 혈액의 농도의 변화. 예를 들면 너무 짠 음식을 먹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 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죠. 그때 세포에 바깥으로 액체가 빠져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액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커요. 쉽게 하면은 지방이라는 세포들이 막 큼직큼직하고 그 공간이 많다면 스펀지처럼 쫙 부풀어 올라 버리겠죠. 거기다가 잘 늘어나 피부가. 그러면 쭉쭉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붓기의 차이가 있고 일어나서 30분만 조금 활동하면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녁 때 가야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경락 마사지 많이 받으세요. 얼굴 부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원장님 저 경락 해도 돼요? 효과 있을까요?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효과 있어요. 결국 이제 마사지라는 거는 크게 보면 우리 얼굴에 있는 붓기를 빼주는 행위거든요. 특히 우리가 잘 붓는 데가 어디예요? 주로 제일 고민이 여기 턱선 라인하고요, 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이나 턱선 라인의 붓기를 빨리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칙은 너무 간단해요. 림프관, 림프액이 흐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여있는 물을 하수구로 빼줄 거예요. 쭉쭉 짜줄 거예요. 먼저 큰 하수도를 먼저 뻥 뚫어놔야지 작은 하수도가 잘 내려가겠죠. 우리 얼굴에 하수도가 내려가는 길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모든 얼굴의 하수도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귀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돌기가 하나 있죠. 귀 뒤 돌기, 여기에 하수도 시작이에요. 길 하나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만져보면 쇄골 가운데까지 내려가는 근육 느껴지시죠? 요 길을 따라서 있어요. 그래서 이 귀에서부터 시작하는 요 하수도를 먼저 뚫어줄게요. 뻥 뚫어요. 뻥 뚫어주세요. 시원하다. 이게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을 따라서 있는 하수도를 뚫어준 거예요. 자, 또 하나 하수도는 어디 있냐면 귀에서 바로 직각으로 내려가요. 직각으로 내려가서 여기 쇄골까지 쭉 내려가요. 아래로. 그 다음에 그 쇄골을 따라서 쫙 결국은 하수도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 가운데. 쇄골 가운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쭉 밑으로 내렸다가 쭉. 자, 우리는 큰 길을 뚫어놨어요. 자, 이제 우리 얼굴에 있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얼굴에 있는 림프관의 길은 바깥쪽으로 그리고 귀 쪽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쉽죠? 먼저 눈, 어저께 술 먹고 자는데 남자친구를 빨리 만나야 되는데 30분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눈이 막 팅팅 부었어. 큰일 났어. 두 손을 딱 잡고 눈을 지그시 눌러요. 누르고 바깥쪽으로 귀 쪽으로 갑니다. 귀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주세요. 요거를 한 5번 정도 지그시. 턱선, 여기 좀 많이 붓는 부위죠. 여기 부어갖고 얼굴이 빵떡같이 됐다. 갑자기 얼굴 라인이 없어졌어요. 손을 이렇게 하트, 귀여운 하트를 만들어 보세요. 귀여운 하트로 쭉 턱선을 따라서 귀까지. 그 다음에 내려주시고. 하수도 입구까지 갔으면은 빼줘야지. 큰 하수도로 쭉 짜주듯이. 우리가 림프 마사지 할 때는 막 힘을 세게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짠다고 생각하세요. 관에 액체가 차 있다고 생각하고 쭉쭉 짜주세요. 짜는데 세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림프관은 굉장히 피부 밑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막 꽉꽉 누를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개기름이 많아서 쭉쭉 잘 밀리는데 안하는 막 뻑뻑하다. 로션 발라서 부드럽게 짜주세요. 그렇게 좀 얼굴이 많이 붓는 분들은 여기에 고인 물들을 알려드린 요 하수도로 빼주기만 해도 붓기는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탄력을 좋게 하는 시술을 받거나 또는 얼굴살을 빼는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얼굴살이 좀 빠져도 붓기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이중턱은 정말 고민이에요. 사람이 둔해 보이게 만들고 심지어 사진을 찍으면 그게 다 얼굴처럼 나와가지고 얼굴이 막 빵떡같이 보이니까. 이중턱의 원인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이 있겠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방은 많이 없는데 그냥 피부가 늘어진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중턱이 많은 거는 아닌데 턱이 짧은 경우에도 이중턱처럼 보여요. 그래서 각각 원인에 따라 개선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턱이 짧아서 이중턱인 사람들은 턱을 조금 빼주면 이중턱이 몰라보게 좋아져요. 필러나 지방 이식, 콜라겐 부스터 같은 거. 이중턱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지방을 줄여주면 돼요. 다이어트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피부가 늘어진 경우에는 피부를 이렇게 쫀쫀하게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들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이중턱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근육이 처진 경우가 있어요. 턱을 보면요, 뼈를 보면 우리 턱 밑에서부터 목까지 휑하게 뚫려 있어요. 이 하악골은 그냥 뚫려 있는 뼈예요. 그러면 여기를 뭐가 받쳐주고 있냐? 구강저 근육들이라 그래서 근육들이 이렇게 혀 밑에, 구강 밑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점점 그게 늘어져요. 힘이 빠져서. 그러면서 이게 쭉 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중턱을 강화하는 운동법이에요. 이 운동법은 흔히 뮤잉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혀 밑에 있는 구강저 근육들을 단단하게 강화하는 운동법입니다. 이건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방법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 자, 제 목이 밑이 쭉 올라가는 걸 보이셨을 거예요. 마술이 아닙니다. 근육을 강화하는 이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침을 삼켜보세요. 정면이나 옆면으로 거울 보시고 한번 침을 삼켜보세요. 방금 그 구강 밑에 있는 근육들이 끌려서 올라가서 이중턱이 잠시 사라지는 거를 아마 관찰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침을 삼킬 때처럼 회 뿌리로 입천장을 눌러준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잘 안 되면 침을 삼키기 직전의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구강저 운동, 뮤잉이라는 운동은 흔히 인터넷에서는 얼굴 비대칭 교정하는 운동법, 잘생겨지게 만드는 운동법, 돌출을 없애는 운동법 막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강저를 강화시켜서 목이 늘어져 보이고 넙대대해 보이고 살쪄 보이게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이거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혓바늘 생겼다는 분도 있는데 틈날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붓는 습관을 피하는 것이 안 붓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먹는 모든 음식은 얼굴을 붓게 만들어요. 물도. 왜 그러냐면 잠이 들 때 오줌이 마려우면 잠을 못 자겠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뇨, 오줌이 안 나오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계속 수분을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면 맨날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특히 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당연히 얼굴을 붓게 만듭니다. 체액저류를 일으키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음식들은 특별히 좀 주의하시는 게 좋죠. 첫 번째, 짠 음식. 밤에 12시에 라면을 탁 끓여서 국물까지 너무 맛있어. 근데 그것도 국물까지 마시면 무조건 그 다음날 부어있겠죠. 그 다음에 알코올 자체는 사실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좀 수분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잠을 깊이 들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도 굉장한 수분이니까요. 맥주 같은 거. 또 뭐 카페인 들어간 음식들도 잠자기 직전에는 수면도 방해하고 너무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체액 저류를 일으키고 순환을 좀 방해하는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쿨쿨 자면서 위랑 장들한테는 너는 이래라 나는 쉴 테니까 너무 무책임하죠. 그래서 잘 때는 속을 편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도 너무 배가 고프고 그렇다면 가볍게 우유 한 잔 또는 과일 조금 주스 한 잔 정도 가볍게 먹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이 큰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뼈, 근육, 살, 크게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내가 얼굴이 커 보이는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원래 알아보려면 CT를 찍고 MR을 찍고 그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얼굴이 작아지려면 뼈를 깎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근육을 줄여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지방을 줄여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흔히들 얼굴이 크다 그러면 무조건 처음부터 나 윤곽해? 쳐버려? 막 이래요. 뼈를 먼저 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치면 도움이 될지 한번 보자고요. 거울을 정면으로 딱 보시고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거북하시더라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확하게 이 손가락을 내 여기 뼈 있죠? 하악골의 뼈에 대보세요. 귀요미. 얼굴이 작아지셨나요? 그러면 뼈를 깎으면 얼굴이 작아질 거예요. 근데 1 더하기를 했어요. 별로 작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2 더하기 2도 귀요미. 자, 그런 상태에서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세요.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세요? 정확하게 이 귀 밑에 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금니를 꽉 깨물어 보세요. 뭐가 좀 튀어나오나요? 그러면 그 근육을 줄이면 얼굴이 좀 작아질 거예요. 별로 근육도 튀어나온 게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2 더하기 2는 귀요미. 여기 입가 쪽에 살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두껍게 잡힌다고요? 그렇다면 그 지방을 줄이면 얼굴이 작아질 거예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진단을 받아봐야 되지만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면 적어도 내가 뼈를 깎을 필요가 없는데 괜히 윤곽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전전할 필요는 없겠죠. 내가 어느 정도 원인을 알고 가시는 것이 병원을 찾는데도 그리고 불필요한 시술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